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유럽 속담.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실제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002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이기도 하고 그 스티븐 프랩 박사 같은 분들이 왜 그렇게 토마토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네,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뭐 신문 기사부터 병원 건강 정보, 또 식품 영양 분석 자료, 유튜브 건강 채널 내용까지 아주 이걸 다 모아놓고 보니까 토마토 하나를 가지고도 이야기가 정말 풍성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토마토의 핵심 효능은 뭔지, 또 종류별로 차이는 없는지, 어떻게 먹어야 제일 좋은지, 그리고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런 궁금증들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거죠. 네, 딱 그 질문인 것 같아요. 토마토, 소문만큼 정말 좋은 거 맞아? 나 제대로 알고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신 거죠. 자, 그럼 그 답을 찾아서 함께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토마토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 그 유명한 라이코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보내주신 자료 거의 대부분이 이걸 핵심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네. 우리 몸의 그 활성산소, 노화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그걸 제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근데 이 라이코펜의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재밌는 포인트들을 보여줘요. 오,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기사나 유튜브 채널에서는 특히 항암 효과, 그중에서도 전립선암 예방 효과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아, 전립선암이요? 네, 미국 암연구소 연구 결과를 딱 인용하면서 라이코펜 많이 먹으면 전립선암 위험이 11% 낮아지고 뭐 1mg 더 먹을 때마다 위험도가 1%씩 더 줄어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유방암 억제 가능성 이야기도 있고요. 와, 꽤 구체적인데요? 근데 또 다른 병원 자료 보니까 라이코펜을 심혈관 건강 쪽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관점도 아주 중요하죠. 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LDL이 산화돼서 혈관에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전 생기는 걸 막아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아하. 실제로 핀란드 연구 결과를 많이들 인용하는데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는 정말 놀랍죠? 55%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2022년 다이올로지라는 학술지 연구 동향까지 보내주셨는데 토마토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한 14%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자료들이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라이코펜이 암과 심혈관 질환, 이 두 가지 큰 건강 위협에 맞서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야, 라이코펜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네요. 근데 토마토 매력이 라이코펜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료 보니까 영양소가 정말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뭐 피부에 좋다는 비타민 C는 기본이고요. 네. 또 칼륨이 많아서 몸속 나트륨 빼주는 거, 그래서 혈압 관리에도 좋고, 루틴이라는 성분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식이섬유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식이섬유요? 네, 이게 포만감을 주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 예방, 장 건강에도 좋다는 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눈 건강. 서울대 자료 보니까 베타카로틴,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시력 유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 예방에도 좋다고요? 정확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시각 기능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뼈 건강에도 관여하고요. 그 외에도 토마토 특유의 그 감칠맛 내는 글루탐산, 또 뭐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도 있고, 수분이 워낙 풍부하니까 갈증 해소에도 좋고, 심지어 근육 떨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정말 영양소 백화점이라 할 만하죠. 이야,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자, 그럼 이제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좋은 영양소들 어떻게 먹어야 제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생으로 먹는 게 나을지 익혀 먹는 게 나을지 자료들마다 좀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지만 목적에 따른 최적의 방법은 있어요. 핵심은 라이코펜하고 비타민 C, 이 두의 성질 차이를 아는 겁니다. 아, 성질 차예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라이코펜 흡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싶다 하시면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게 확실히 유리해요. 보통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라이코펜은 좀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고요. 토마토의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열을 가하면 이 세포벽이 좀 허물어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잘 나오게 되고, 여기에 올리브유 같은 기름이 더해지면 우리 몸이 이걸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상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한 1분 30초 정도 돌려서 올리브유나 들기름 살짝 뿌려 먹는 방법도 있던데요. 엄청 간단하던데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드셔도 좋고, 아니면 토마토 달걀볶음이나 토마토 수프처럼 아예 요리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데쳐서 껍질 벗기고 갈아서 올리브유 넣는 것도 흡수율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비타민C를 생각하면요. 그럴 땐 또 달라지죠? 비타민C는 열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 섭취가 주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점. 이것도 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공식품은 어때요? 토마토 페이스트나 소스, 케첩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페이스트가 함량이 높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이런 가공 토마토 제품들은 잘 익은 완숙 토마토를 농축해서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양이라면 라이코펜 함량은 오히려 생토마토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특히 토마토 페이스트가 그렇죠. 다만 이제 제품에 따라서 설탕이나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잘 고르면 바쁠 때 라이코펜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럼 토마토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그런 찰떡궁합 식품들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올리브유는 계속 나왔고 자료 보니까 소금을 살짝 뿌리면 단맛도 올라가고 흡수율도 좋아진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네, 그게 단맛을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체액 균형을 맞춰서 흡수를 돕는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고기랑 같이 먹으면 토마토의 유기산이 소화를 돕고 달걀이랑 먹으면 영양 균형도 맞고 라이코펜 흡수율도 같이 올라가고요. 아, 토달복. 그렇죠. 또 우유나 모짜렐라 치즈 같은 유제품의 지방,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 이런 것들도 다 라이코펜 흡수를 돕는 좋은 짝꿍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카프레제 샐러드가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 외에도 통곡물, 바질이나 오레가노 같은 허브, 마늘, 등푸른 생선, 콩류 이런 것들도 다 좋은 조합으로 추천되고 있어요. 반대로 이건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나쁜 궁합도 딱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 영양학적으로는 정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설탕이 토마토에 많은 비타민 B군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도 확 올릴 수 있거든요. 아, 단맛을 원하시면 차라리 소금을 아주 살짝 쓰시는 게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코펜은 익혀서 기름과 함께, 비타민C는 생으로, 그리고 설탕은 절대 피하기.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토마토 종류별 차이로 넘어가 볼까요? 마트 가면 큰 토마토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대추방울 토마토도 있고요. 이게 그냥 크기만 다른 건지 영양 성분도 다른 건지 궁금해요. 자료에 비교 분석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같은 100g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게 단순히 크기만 다른 게 아니라 영양 구성에 꽤 뚜렷한 차이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칼로리나 탄수화물은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조금 더 높아요. 아, 그래서 더 단맛이 나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식이섬유는 좀 의외였어요. 작은 방울토마토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반 토마토가 총 식이섬유랑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다고요? 맞습니다. 총 식이섬유는 일반 토마토가 2.6g, 방울토마토가 2.1g이고요.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조절에 좋은 그 수용성 식이섬유는 일반 토마토가 1.4g, 방울토마토가 0.9g으로 차이가 좀 나죠. 오, 반면에 변비 예방에 좋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1.2g으로 똑같고요. 그러니까 장건강이라는 목표 안에서도 어떤 효과를 더 원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미네랄이나 비타민은 어때요? 이것도 막 서로 다른 게 더 많던데요? 네, 그렇죠. 미네랄 보면 방울토마토는 칼슘, 마그네슘이 더 많고 일반 토마토는 인, 칼륨, 요오드가 더 많아요. 특히 칼륨은 일반 토마토가 방울토마토보다 한 1.2배 정도 많으니까 나트륨 배출 효과를 더 기대한다면 일반 토마토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고요. 비타민은요? 비타민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A랑 베타카로틴, 이게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거의 1.9배,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이건 주목할 만하죠. 와, 진짜요? 네, 근데 또 피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C는 반대로 일반 토마토에 더 많이 들어있고요. 야, 이거 참 아미노산 함량 차이도 꽤 크던데요? 그렇습니다. 총 아미노산 함량은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의 한 1.6배 정도 되고요.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서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방울토마토가 한 1.4배 정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이나 근육 생성 이런 측면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라이코펜은요? 어떤 자료는 방울토마토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고 어떤 자료는 그냥 범위를 제시하던데요? 네, 라이코펜 함량은 사실 품종이나 익은 정도, 재배 환경에 따라 워낙 차이가 커서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아,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방울토마토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석이 많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라이코펜이 껍질에 많거든요. 근데 방울토마토는 작으니까 같은 무게라도 껍질 비율이 더 높고요. 아, 그렇겠네요. 둘째는 일반 토마토는 유통 때문에 좀 덜 익었을 때 따서 나중에 익히는 경우가 많은데 방울토마토는 비교적 잘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경향이 있어서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하하, 정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토마토 장점들을 쭉 봤는데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겠죠. 특히 최근에 그 방울토마토 먹고 구토와 복통 일으켰던 사례들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그 원인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토마틴이라는 성분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덜 익은 녹색 토마토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그 감자 싹에 있는 솔라닌이랑 비슷한 계열의 독성 물질이에요. 아, 독성 물질이요? 네, 보통은 토마토가 깔갛게 익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는데 문제가 됐던 그 특정 품종 HS106의 경우 좀 이례적인 재배 환경? 그러니까 겨울철 낮은 온도 때문에 다 익은 것처럼 보여도 토마틴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남아있었던 걸로 추정되더라고요. 덜 익은 토마틴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혹시 그럼 익혀 먹으면 괜찮아지나요? 아, 그게 중요해요. 이 토마틴은 열에 꽤 강해서 가열해도 잘 안 없어져요. 네, 정말요? 네, 그래서 덜 익어서 푸른기가 도는 토마토는 생으로든 익혀서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겉이 붉더라도 꼭지 주변이 푸르거나 맛이 너무 쓰다 싶으면 그냥 드시지 않는 게 안전해요. 많이 먹으면 복통, 구토, 설사, 어지럼증 이런 거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신경계 증상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토마토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도 생각보다 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토마토가 한국인 알레르기 유발 상위 20개 식품 중 하나예요. 먹고 나서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거나 두드러기다고, 배 아프고, 심하면 숨쉬기 힘들어지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원인이 뭐래요? 라이코펜 자체일 수도 있고 씨앗에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다면 생토마토뿐 아니라 케첩, 소스, 주스 같은 가공식품 성분표도 꼭 확인해야 하고 심지어 화장품에 토마토 추출물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하던가요? 네,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꽃가루, 예를 들어 자작나무나 잔디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구조가 비슷한 단백질을 가진 생과일이나 채소, 그러니까 토마토나 복숭아, 사과, 키위 같은 걸 먹었을 때 입이나 모관이 가렵거나 붓는 그런 교차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연구 보니까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이걸 경험하고 그중 토마토에 반응하는 비율도 12%나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흔하죠. 다행히 이 경우는 원인 단백질이 열에 약해서 익혀 먹으면 괜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좀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죠. 역류성 식도염이나 신장질환 있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토마토 산성이 좀 강한 편이라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공복에 먹으면 타닌이나 펙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서 속쓰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에는 피하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토마토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잖아요. 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법이나 세척법 팁도 있었어요? 꼭지 떼고 보관하는 게 좋다 뭐 이런가요? 네, 맞아요. 꼭지 부분에 곰팡이가 잘 생겨서 제거하고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요. 덜 익은 건 실온에 두면 자연스럽게 더 맛있어지고 잘 익은 건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는 게 좋죠. 씻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식초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한 5분 담갔다가 헹구면 좋고요. 특히 방울토마토는 꼭지 붙어있던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게 위생적이라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나왔던 눈 건강 얘기. 이걸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서울대 자료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단순히 비타민 A 때문만은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말고도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두 성분이 우리 눈 망막 중심부, 그러니까 시력의 핵심인 황반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색소거든요. 아, 루테인, 지아잔틴이요? 눈 영양제에 많이 들어있는 거요? 네, 바로 그거죠. 얘네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빛, 특히 블루라이트 같은 걸 걸러지고 항산화 작용으로 황반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나이 들면서 이 황반색소 밀도가 떨어지면 황반변성 같은 실명 위험 질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루테인, 지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게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토마토에도 이게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럼 라이코펜이나 비타민 C, E 같은 다른 항산화 성분들도 당연히 눈세포 보호에 도움이 되겠네요? 물론이죠. 눈도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기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라이코펜을 포함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먹는 건 장기적으로 눈 건강 지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매일 먹는 토마토가 맛도 좋지만 눈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니 정말 꾸준히 먹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말 풍부한 자료들 덕분에 토마토에 대해서 아주 깊고 또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강력한 항산화제 라이코펜의 효능부터 시작해서 흡수율 높이는 섭취법, 또 일반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덜 익은 토마토는 왜 조심해야 하는지, 알레르기 같은 주의점들, 마지막으로 눈 건강에 좋다는 점까지 정말 많은 정보를 확인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식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토마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셨을 텐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라이코펜 때문에 익혀 먹은 게 좋다고 했지. 근데 그럼 비타민C는 좀 손해볼 수 있고 또 일반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는 영양 강점이 다르네. 심지어 이게 과일이야? 채소야?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얼굴을 가진 토마토의 장점들을 내 식단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균형 있게 잘 누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일주일 식단 안에서 샐러드용 생토마토, 또 볶음이나 소스용 익힌 토마토,
간식으로 먹는 방울토마토.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지 나만의 토마토 활용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와, 아주 좋은 제안인데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생활에 맞게 적용해보는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